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상 워크샵 베이직 과정을 어, 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지금 KNFS 미디어 홍보국에서 있고 뭐 필름메이킹 팀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뭐 저희 미디어 홍보국 같은 경우에는 다 뭐 편차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어 이제 각자 알아서들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원래 이제 사진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진으로 들어왔는데 사진을 하다가 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제 영상을 하면서 영상 쪽을 많이 맡게 돼서 그래서 저는 지금 미디어 홍보국에서 전체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성민이라고 하고 KNFS 미디어 홍보국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미디어 홍보국에 처음에 이제 사진이랑 영상 쪽으로 들어왔는데 계속 지금도 뭐 사진 찍고 있지만 영상 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영상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영상 관련 일들을 제가 많이 맡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영상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분야에 정말 관심이 많고 특히 그 중에서도 모션 그래픽이나 컬러 그레이딩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와 다빈치 리졸브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툴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제 뭐 이러한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제 보통 뭐 포스터라든지 다른 작업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 저희가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오늘 그 워크숍의 주제는 키텀 스투 프랙티스여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에서 필요한 주요 개념이나 기본 개념들을 먼저 설명을 제가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수많은 그 영상 저기 내신 거를 봤는데 보니까 이제 뭐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뭐 여행을 갔다 와거나 이러면은 내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도 물론 찍지만 사진뿐만 아니고 영상으로 남겨두면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 속에 남겨두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KNFS 자체에서 영상이 이제 만들어서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영상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의 필수적인 이제 정말 영상을 만드는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러한 키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이제 영상의 촬영 또 영상을 만들 때 촬영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영상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영상 제작 프로그램에 어떤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걸 알고 그 다음에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이제 영상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 드리는 게 제 오늘의 워크숍의 목표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대체 영상 제작이 뭘까요?
이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영상 제작이 뭘까요? 어, 여기 이제 뭐 사람마다 영상 제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참 많은 다른 질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실과 돈과의 어떤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라는 것은, 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카메라나 장비 그리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진짜 영상을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어, 정말 이제 뭐 저희 학생단체여서 사실 뭐 지원금도 거의 없고, 근데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요. 정말 엄청난 돈이 들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영상 제작하려면 컴퓨터 사야 되잖아요. 컴퓨터도 사야 되고 뭐 카메라 사야 되고 하는데, 뭐 일단 영상 카메라 뭐 엄청나고요, 가격. 그다음에 컴퓨터 역시 성능 엄청 좋아야 됩니다. 엄청 비싸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용 프로그램, 제일 싼 게 이제 그나마 프리미어 프로, 제일 싸다고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인데 그거 매달 24,000원씩 나갑니다. 돈이 계속 제작해. 그다음에 뭐 그 외의 프로그램들, 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우습습니다. 영상 제작용 프로그램들 가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여러분들이 하기에 가장 적절한 옵션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거 이런 거 쓰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찾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드론 영상 찍고 싶다고 해서 드론 사서 드론 날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을 불러야겠죠. 어, 드론 날리는 사람 불러야 됐고, 어, 드론을 아니면 뭐 영상을 사던지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드론 날리는 분 한 번 부르는데 보통 8, 90만 원. 정말 싸신 분, 정말 싸게 부르는 분들이 70만 원, 60만 원 정도 불러요. 그리고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백도 불러요. 네, 정말 비싼 드론이면. 그럼 우리가 뭐 그걸로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사야 된다. 사는데도 보통 좀 괜찮은 드론 영상 좀,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WC 2020년도에 한국에 WC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개최하는 홍보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드론 영상을 찾아봤어요. 가격을 봤는데 가격이 이게 라이센스에 따라 좀씩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뭐 상업용을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어디다 쓰느냐, 뭐 이런 거 달라지는데, 보니까 저희 제대로 쓰려면 7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론 영상 하나 사다가 저희 제작비 다 날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는 그러한 그 가장 어 옵티멀한 옵션, 그리고 가장 적절한 프로세스를 찾는 게 저는 영상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오스모 포켓 있죠? 예, 이게 45만 원이에요. 45만 원. 그다음에 요 G7X라고 하는 그 이 똑딱이 카메라, 우리는 렌즈가 교환이 안 되는데 똑딱이 카메라인데, 이 친구가 한, 이 친구가 한 50만 원 돈 해요. 지금 50만 원 돈 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요게 이제 캐논 EOS M50이라는 미러리스인데, 요게 한 바디만 한 5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렌즈가 또 몇십만 원 하죠. 그러니까 얘는 한 70, 80, 뭐 많이 잡으면 1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소니에서 나온 알파 6400이라는 카메라인데, 이게 한 100, 14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정도 할 거야 아마. 그다음 뭐 렌즈 가격도 있으니까 합치면 만 200만 원 돈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에 여기 이제 소니에서 나온 어 지금 A7 III라는 기종인데, 이제 요게 바디만 한 200만 원 돈 합니다. 220만 원? 뭐 이 정도. 렌즈도 지금 이게 2470 GM이라는 렌즈인데, 저게 한 260만 원, 250만 원 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는데 한 500만 원 돈 듭니다. 이 친구 캐논 OD 마크 4라는 건데, 이제 이것도
바디가 한 300만 원, 그다음에 요 렌즈도 한 200만 원. 이 친구도 한 500만 원 돈해요. 요 캐논의 뭐냐 C200 이런 그 시내, 그러니까 그 영화 촬영용 카메라 중에 제일 싼 건데 이 친구가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친구 1000만 원, 렌즈까지 포함하면 한 1500, 2000 들겠죠. 그다음에 이게 레드 카메라인데 이게 한 5천만 원 받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 이건 진짜 할리우드에서 찍는 그런 기종인데 이거는 한 7, 8천만 원 돈 해요. 뭐 렌즈까지 포함하면 1억 넘어가겠죠. 이거는 실제로 그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걸 사기보다는 사면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드니까 대여를 많이 하는. 근데 대여비가 하루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돈 정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것들이에요. 물론 갈수록 화질도 좋고 성능도 좋겠지만 문제는 이 친구들을 다 다루기에는 뭐 배운 조작법도 만만치가 않을 뿐더러 사실 내가 간단한 브이로그 찍고 싶은데 이런 아리알렉사 들고 끌 수는 없죠. 이거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심지어 이 A7M3도 이것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어, 여성분들 한 팔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진짜 팔 부러질 거예요. 여성 들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한 5분 이상. 그 다음에 남자들도 이거를 들고 브이로그 찍는 거는 정말 너무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브이로그 하고 싶다. 간단한 브이로그 여행 영상 찍고 싶은데 뭐 이런 친구들 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행 가면 여행이 뭐 주목적이지 영상을 찍는 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들고 다니기도 되게 힘들고 또 여행 가면은 도둑 있죠, 뭐 있죠. 이러니까 사실 이런 친구들 들고 다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나는 여행 브이로그나 찍을 건데 그러면은 그냥 뭐 비싼 거 사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친구들 특히 요런 오즈모 포켓 요런 애 아니면은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이제 오즈모 아니면 뭐 리모브 K1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짐벌 일체형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한 100만 원에서 40만 원, 40 이거 제일 싼 게 이제 오즘 포켓인데 여기 한 50만 원 돈 해요. 그다음에 요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삼각대나 짐벌에 얹혀가지고 이런 똑딱이들 사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제 요런 걸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짐벌인데 이거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오즘 포켓은 물론 일체형이니까 이제 이 짐벌 가격은 만원 아니고 다 합쳐서 40, 50만 원 돈 하고요.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 여기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얹히는 게 이게 이제 오스모 모바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기종도 있어요. 스무스4라든지 뭐 있는데 저는 이 기종을 가장 추천합니다. 가장 모터 파워도 좋고 가장 괜찮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이유 짐벌인데 이 친구가 한 13만 원, 이 친구도 아마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로니네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한 90만 원, 그다음에 이센셜 키트만 사면 65만 원, 뭐 그 정도 합니다. 로니네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로닌 M, 그다음에 드론 뭐 이런 애들인데 로닌 M 같은 경우에는 한 300, 2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00만 원 인스파이어 2인데 이게 300만 원 돈 정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드론 영상 필요 없는데 드론 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 전부 다 이제 영화 촬영 하는데 엄청 무거워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맞는 이렇게 장비를 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시면 다른 장비를 사시던지 뭐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럼 카메라 구입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것, 제일 먼저 예산을 생각을 해야겠죠. 내 돈이 없는데 살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을 봤는데 사용 목적이 내가 사진에 주가 돼야 돼요. 근데 사진에 주가 돼야 되는데 진짜 영상만에 특화된 그런 카메라 기종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파나소닉의 GH5S 같은 기종들인데 그런 기종은 정말 사진은 정말 안 나와요. 근데 영상은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DSLR 같은 경우에는 캐논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어, 이 사진 쪽에 오히려 약간 특화된 친구들이라 가지고 영상이 그렇게 가격대 성능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둘 다 찾겠다. 근데 이제 뭐 한쪽만 하는 걸 사면 좀 그렇겠죠. 그 다음에 무게도 너무 무거운 거는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휴대성. 내가 뭐 여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뭐 무거운 걸 다 카메라 막 치렁치렁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기능, 어떤 기능들을 지원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 이러한 짐벌, 그럼 이 짐벌하고 이 짐벌하고 각 차이 엄청 나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 기본적으로 이 짐벌은 이 안정성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가 이렇게 있을 때 카메라를 얼마나 이렇게 떨림이 없이 잡아주느냐, 그리고 위에다가 하중을 얼마나 이 하중을 버틸 수가 있느냐, 얼마나 무거운 카메라까지 우리가 달 수 있느냐,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제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냐, 이 예를 들어서 이 로닌 M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한축 기물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친구는 Y축도 잡아줘요. 그러니까 Y축을 이렇게 떨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닌자 스텝 밟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퉁퉁퉁 걸어가면 계속 이렇게 짐벌이 나중에 영상을 보면 이렇게 탁탁탁 튑니다. 탁탁탁 튀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 엄청 무겁습니다. 진짜 두 손 짐벌. 이 짐벌만 5kg 정도 돼요. 카메라 얹으면 10kg 되고요.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내구도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 라든지, 어, 색감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컴퓨터 사야 되죠. 컴퓨터도 이제 그 영상 편집하려면 몇백만 원이고, 또 주번 기기, 뭐 이런 짐벌은 어떤 짐벌 살 건지, 뭐 삼각대 살 건지, 그 외에 뭐 삼각대 다 모노포드 더 살 건지.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나는 이제 주로 여행 영상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너무 비싼 건 사실 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냥 이런 오스모 모바일 사셔서 여행 영상 찍고 다니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애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갖고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야간에 찍으면 안 찍히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야간을 내가 찍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네. 그러면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좀 더 괜찮은 카메라와 괜찮은 짐벌에 얹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다면 주변에 이제 카메라랑 이런 영상 쪽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톡방에다가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런 카메라가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예산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제가 사면 좋을까요?라고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떤 게 다른가? 그럼 도대체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영상에서 영상 깡패다 뭐 이렇게 불리는 두 가지 카메라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파나소닉에서 나온 GH5S고, 이게 소니에서 나온 A7M3라는 건데, 일단 두 카메라는 센서 크기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센서 딱 봐도 이게 센서가 크고 센서가 작죠. 네, 센서가 크고 센서가 작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퍼서드 센스라고 얘기를 부르는 친구고, 얘는 풀 프레임 센서라고 하는데 벌써 크기가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GH5S 같은 경우에는 4K에서 6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을 하고요. 소니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4K의 슬로우 모션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프레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ISO라고 해서 이제 이 감도인데, 이 감도가 이렇게 써 있기는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막상 찍어 보면 소니 쪽이 ISO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소니가 좀 더 좋아요. 이 고감도에서 노이즈가 좀 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가 노출 파트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이제 얘가 어두운 영상이나 이런 거 찍긴 더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LCD가 또 차이가 나는데, LCD가 이 소니 LCD 같은 경우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LCD로 보면 무슨 영상이 이렇게 찍혔지 이러는데, 막상 컴퓨터로 틀어놓고 보면 어우 진짜 괜찮은데? 이런 영상이 찍히고, 또 주광에서 영상을 찍을 때 영상이 정말 안 보여요. 그래갖고 저도 지금 모니터를 하나, 이렇게 시스템 모니터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보통 달거든요. 그리고 그걸 달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위블 액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액정이,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액정이 이렇게 돼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혼자 예를 들어서 내가 셀카 영상을 찍겠다 그러면 이렇게 셀카 영상을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
스테빌라이제이션 올리고 얘는 인바디 스테빌라이저. 이건 뭔 소리냐면 얘는 바디 손떨림 방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아까처럼 짐벌에 얹힐 수 있는데 짐벌에 얹히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찍었을 때 떨림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계 자체에서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렌즈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렌즈들이 있지만 그냥 바디 자체에서. 그래서 이 핸드헬드로 우리가 찍었을 때 이 소니 A7M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떨림이 없이 안정적인 영상이 나옵니다. 그 자체로. 그리고 이 루믹스 GH5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난 핸드헬드로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소니가 좀 더 좋은 옵션일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좋은 옵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GH5S 같은 경우에는 10비트 촬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영상의 색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통 256단계로 나뉘는 거를 8비트라고 하거든요. 2의 8승이 256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1024단계로 나눠줘요. 1024단계.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256단계나 1024단계나 우리 눈으로 봤을 땐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후보정을 할 때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80비트면은 정말 후보정하기가 너무너무 좋고 8비트면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오토포크 다음에 여기엔 이제 스펙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GH5S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오토포커스 성능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오토포커스를 쓸 때는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소니 같은 경우 오토포커스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토포커스나 아니면 저조도 감도, 그리고 또 여기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픽처 프로파일이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세밀하게 찍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니 A7M3 아니면 뭐 바디 손떨방이나 필요하다 그럼 A7M3를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4K 60프레임, 난 4K 슬로우 모션을 찍겠다, 아니면 10비트 로그 촬영을 꼭 해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파나소닉의 GH5S 등을 사시는 게 좀 더 좋은 거죠. 아니면 뭐 이 수입 액정 같은 것도 굉장히 이게 그 브이로그나 이런 거 셀카 찍으시는 분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10비트 로그랑 이제 8비트 로그 촬영을 한 건데 10비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장면을 찍어놨는데 10비트 로그 촬영한 게 구름의 이런 디테일들이 훨씬 잘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개조가 아무래도 10비트 쪽이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영상 4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4가지 포인트들에 맞추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이 영상이 내가 봤을 때 잘 만들어진 영상이다, 아니면 예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별론데? 뭔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영상들을 어떻게 찍었을지, 그리고 여기 영상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무한한 가치를 넘어 제주 국제 자유도시를 향해 도약 국민행복 제주 1998년 2002년 국가시를 향한 신은 첨단 청정 1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의 청정 자연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최적의 기업 인프라와 기업 활동 편의 제공을 통해 국내외 유망 첨단 기업들을 비롯한 110여 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This is the story of our changing planet. People look at me, I got that sorry I don't care, really don't care because 사랑방 위에 목매지 않아 세상엔 재밌는 게 더 많아 언니들이 말해 철들라면 말 어때 철들 생각 없어요 예쁘게 말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과 난 달라 얘기지만 날 맞추려 하지마 난 지금 내가 좋아하는 나야 I love myself 난 뭔가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yeah 난 너랑 달라 Bad I'm sorry I'm bad I'm just the way I am 남 신경 쓰고 살기엔 아까워 하고 싶은 일 하기도 바빠 My life 내 맘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난 특별하니까야. 남들의 시선 중요치 않아. 내 스타일이 좋아 그게 나니까. 없는 없어요. 예쁘게 말하고 바꿀 생각 없어요. 예쁘게 말하고 매력은 없는 날 맞추려. 알아 I'm talking to myself 네 꿈을 쫓아 Chin up, we got your back Keep your head up, just keep on dreaming Keep your chin up, we got your back Keep your head up, just keep on dreaming Everybody 예쁘게 말하고 내 좋아 I love myself 난 뭔가 달라 자, 다음 거 보도록 There's no such thing as a perfect writer. This is why I use Grammarly to check my work. If I'm putting commas in 평범하다고 느끼는 매 순간을 우린 항상 당연하다는 듯 지낸다. 아주 작은 변화만 생겨도 물속에서 형. 그 라면 먹고 근데 라면 드실래요? 안 먹어. 이거 뺏어 먹지 마 어제처럼. 안 먹는다. 뺏으면 죽어. 야, 라면은 건강에 진짜 해로워.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면. 다 분명 안 먹는다 했잖아. 왜 또 뺏어 먹고 말려? 어제도 뺏. 이 씨발.
Harry is a Sabes que ya llevo un rato mirándote. Tengo que bailar contigo hoy. Vi que tu mirada ya estaba llamándome. Muéstrame el camino que yo voy. Oh, tú eres el imán y yo soy el metal. Me voy acercando, voy armando el plan. Solo con pensarlo se hace a little burst. Oh yeah, yeah. Ya me está costando más de lo normal. Todos mis sentidos van pidiendo más. Esto hay que tomarlo sin ningún apuro. Despacito, quiero desvelarte con despacito. Deja que te diga cosas al oído, para que te cortes si no estás conmigo. Despacito, quiero descentrarte besos despacito. Firmo las paletas de tu laberinto y hasta tu cuerpo todo manuscrito. Oh, quiero ver bailar tu pelo, quiero ser ritmo. Que le enseñes a mi boca tus lugares favoritos. Déjame sobrepasar tus zonas de peligro, hasta provocar tus gritos y que olvides tu apellido. Pasito a pasito, suavecito, nos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Pasito a pasito, suavecito, nos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Cuando tú me besas con esa destreza, yo quiero malicia con delicadeza. Pasito a pasito, suavecito, nos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Y es que esa belleza es un cabeza, pero para matarlo aquí tengo la pieza. Oh yeah, despacito, quiero respirarte como despacito. Deja que te diga cosas al oído, para que te cortes si no estás conmigo. Despacito, quiero acercar tu pelo, quiero ser tu favorito. Hace que las olas griten, ay vendido, para que mis sellos se queden contigo. Pasito a pasito, suavecito, nos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Le enseñas a mi boca tus lugares favoritos. Pasito a pasito, suavecito, nos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hasta provocar tus gritos y que olvides tu apellido. Despacito. 이 영상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첫 번째 거는 어떠세요? 잘 만들었다. 네, 굉장히 잘 만들었죠. 네, 맞아요. 사실 뭐 이제 제가 여기서 사실 beautiful, awful, 근데 굉장히 일단 첫 번째 거는 원래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그거죠. 영상 첫 번째 거는 영상이 애초에 첫 번째 영상은 어떤 인포머티브하고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게 보이죠, 벌써. 그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촬영 방법도 촬영이나 만드는 방법도 끌게요. 끄고 보시면 이렇게 샥 튀어나오는 이렇게 하고 여기 영상 배치돼 있고 여기에다가 입혀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모션 그래픽스라는 걸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애프터 이펙트나 마두크 같은 걸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부터 지금 촬영을 보시면 타임랩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다 모션 그래픽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은 드론 날렸죠. 예. 이렇게 드론 날렸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는 거. 이것도 드론 촬영. 이 드론 촬영 하신 분도 굉장히 엄청난 실력자신 것 같아요. 엄청 잘하시네요. 드론 촬영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드론 사실 진짜 이렇게 높게 날리면 영상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좀 약간 여기 부분은 조금 드론 안 좋은 걸 썼는지 좀 안 보이네요, 이쪽이. 예. 아니 조리 기조를 잘못했던지. 네. 그다음에 이거 타임랩스 찍고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모션 그래픽 같은 거 들어가죠. 이 제작비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작비 정확히 저도 이 프로덕션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이 제작비 1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라달라 뮤직비디오 같은 게 이제 뮤직비디오죠. 그리고 화려하고 예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씨만의 그러한 특유의 그 색감을 이제 주로 있던. And they tell me when sing there 사랑 따위에 들어간 효과들. 왠지 않아 세상에 재밌는 게 더 많아 시선 주 Say 나는 내가 알아 I'm talking to 이건 좀 이따 한번 메이킹 보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좀 하고, 예, 이거 뭐 돈은 정확히 저도 돈은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엄청 비쌀 거예요. 네. 한 최소 몇 천만 원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저 친구 저것도 아마. 평범하다고 아주 작은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CG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시는 이제 CG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그냥 유튜버들하고 같이 재미를 형, 이제 저 라면 먹을 건데 라면 드실래요? 안 먹어. 뭐? 야, 저는 이제 한번 좀 이따가 메이킹 필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배고파져. 이거 제작비는 사실 뭐 CG 하는 분이 직접 만든 거라서 제작비라는 개념은 없겠지만 저 CG 만드는 데만 2달 걸리고 200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은 그러면 이제 도대체 영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볼게요. 일단 영상을 제작할 때 그 이제 일단 시나리오 같은 거 이제 물론 이제 이 중간 과정에서 몇 가지 생략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영상 만들다 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필수적인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말이죠. 제일 먼저 이제 시나리오 콘티 같은 걸 짜서 어떻게 만들지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영상이 좀 굴러갈지 어떻게 촬영을 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맞는 그래픽이 필요하면 그래픽 같은 걸 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컷 편집을 하고 이제 종합적인 전반적인 편집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 넣어야 될 거 있으면 효과들 넣어놓고 모션 그래픽 넣어야 될 거 있으면 모션 그래픽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같은 거랑 이제 같이 믹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영상을 내서 나가게 됩니다. 아까 그 영상 있죠, 세 번째 거. 열심히 콘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그려주면
하는데 보시면 이게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요 모락모락 김나는 게 촬영이 안 됩니다. 보통 잘. 또 애프터 이펙트로 했네요. 이거는 이제 파운더리 누크사의 프로그램이군요. 그래갖고 이제 그 파운더리사의 누크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누크를 통해서 이제 크로마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거 좀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점을 찍어가지고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인다. 3D 모델링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3D 모델링 하는 거 채널 비기니라고 해서 와이어로 하시면 돼요. 저 뒤에를 초록색으로 하면요. 저기 초록색으로 해야 뒤에 배경이 없으니까 초록색으로 그래갖고 제작을 한 겁니다. 아까 한 4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엄청 돈도 많이 들었어요. 물론 CG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달라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이킹이 좀 많아가지고요. 필요한 부분들 보시면 아까 그 뒤에 거물이 이렇게 번쩍번쩍 변하던 그 씬이죠. 그 씬에도 역시 이렇게 초록색으로 갖다 놓고 찍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놔야 뒷배경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이제 뒷배경하고 따로 나를 합성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무 영상에 찍어서 합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에서 흔히 말하는 그 눕기 딴다고 하죠. 이렇게 그 주변 테두리만 딴 그 정도 수준의 노가다가 아니라 그거는 일초에 24장이기 때문에 영상은 그걸 다 눕기 따야 돼요. 정말로. 그걸 일초에 24장을 그러면 1분 정도 눕기 따려면 240장을 눕기 따야 되거든요. 정말 영상 제작자한테 죽으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꼭 이렇게 뒷배경을 초록색으로 해서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외모만 보고 내가 날아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조명이 제가 엄청 생각했던 많죠. 것보다 예쁘더라고요. 저기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아까 보셨지만 그 아까 뒤에 보면 배경 자동차 엄청 많았죠. 그거 다 합성한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자동차 여기 위에 몇 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단체들이 칼라 옆에 언니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씬도 사실은 뒤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서 뒷배경 합성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막내 그리고 않는 숨길 수 없는 그다음에 아까 그 이렇게
멋있게 나왔던 그 뒷배경 있죠. 그것도 다 지금 합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사실 뭐 뭐야 이랬는데 사실 여기도 컴퓨터 그래픽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 돈이거든요. 어느 정도 비싸냐면 모션 그래픽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전문가가 들어는데 제대로 그 팀에 맡기면 한 뭐 8초? 한 10초에서 30초 사이로 맡기려면 최소 한 500 이상? 한 1000만 원 이상? 뭐 근데 사실 CG 작업에 따라 너무 달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 정도로 비싸요.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말이 영상은 진짜 현실과 타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런 걸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직접 찍으시는 게 웬간하면 직접 찍으시고 직접 작업하셔야 돼요. 네, 저희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영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영상을 만드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고작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브이로그 하고 싶은데 저런 복잡한 게 좀 필요 없는데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좀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뭐가 됐든지.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한번 그 영상 이제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어떻게 찍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콘티 만들고 그다음에 찍고 그걸 이제 합성하고 뭐 이런 과정은 한번 우리가 보면서 영상 이렇게 제작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으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영상의 키텀스부터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이제 키텀스 첫 번째 FPS와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FPS라는 개념은 영상에서 몇 초당 보여주는 이미지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영상이란 건 사실 이렇게 우리가 쭉 이어지는 거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이제 영상을 하나 뜯어보게 되면은 영상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사진으로 이렇게 연속된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1초를 대체 몇 장의 사진으로 구성을 할 건가 이거를 우리가 프레임 퍼 세컨드 줄여서 FPS라고 부릅니다. FPS가 높을수록 영상은 부드러워집니다. 대신에 용량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상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걸 레졸루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뭐냐 1인치당 들어있는 픽셀의 수를 해상도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인치당 있는데 총 들어있는 픽셀의 수인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4K 다음에 뭐 FHD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K 같은 경우에는 3840 곱하기 2160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 HD 같은 경우에 1920 곱하기 1080p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가 높은 게 꼭 고화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해상도 높으면 고화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4K가 되고 일반 DSLR이나 이런 뭐 미러리스 같은 애들이나 뭐 그 큰 카메라 다 4K 되거든요. 요즘에. 근데 막상 찍어놓고 보면은 핸드폰 쪽이 훨씬 화질이 떨어져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사진 이렇게 크게 키워도 그게 그냥 커지는 거지 사실 이렇게 화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센서 같은 게 안 좋고 기기가 안 좋으면 뭐 4K로 찍는다고 한들 화질이나 아니면 색 같은 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화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스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순차 주사랑 비월 주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프로그레시브 스캔 vs 인터레이스 스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뭐냐면 요새는 사실 이 비월 주사 인터레이스 스캔 잘 안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많이 썼던 방식인데 순차 주사는 이제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다 이렇게 뜯어보면 들어 있고요. 비월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반씩 나눠요. 그래갖고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한 장은 이렇게 나오고 한 장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끔 하는 건데 이거를 왜 썼었냐면 옛날에 그 용량 같은 게 모자라고 그 프로그램의 성능이 떨어졌을 때는 60프레임의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걸 구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약간 이런 꼼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꼼수를 쓴 건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물론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프로그레시브 스캔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단신의 용량도 작고 그래서 했는데 요새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 설정을 할 때 이 내용들이 60p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프레임 레이트는 보통 이제 60fps, 50fps, 30fps, 그 다음에 25fps, 24fps 여기까지가 이제 동영상에서 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사실 요거보다 더 낮은 케이스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서는 1초에 16장 정도의 사진이 나와야 연속된 사진으로 느끼고 그보다 낮은 경우에는 뚝뚝뚝뚝 끊기는 그런 영상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옆에 보면 59.94, 뭐 29.97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드롭 프레임이라는 건데 사실 뭐 그 여러분들이 방송국에서 이 일을 하실 게 아니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방송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 TV나 이런 데서 표준으로 쓰는 방식이거든요. 29.97 프레임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영상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방송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면 이게 30프레임이냐 29.97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뭐 한 1시간 정도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클립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이거는 가져왔는데 핸드폰에서 이제 영상을 쓰신다고 보시면 여기 보면 UHD, QHD, FHD 그 다음에 FHD 뭐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뭔가 이제 보시면 아시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4K 영상을 찍겠다는 거구나. 그다음에 여기 FHD인데 60프레임을 찍겠다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코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코덱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코더 앤 디코더의 약자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상을 우리가 그냥 진짜 생판 그 사진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붙여서 만들면 용량이 너무 커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DSLR로 그 사진 하나 찍으면 보통 이제 한 5K에서 6K 정도의 사진 찍히는데 그게 이제 JPG 파일이 보통 한 7메가 요 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JPG 말고 그 카메라 자체 센서 다 가지고 있는 로 파일을 쓰게 되면 로 파일 한 장 20메가나 돼요. 20메가. 그러면은 그거를 초당 24장씩만 붙여도 1초에 480메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러면은 한 10초 하면은 4기가가 넘어가고 1분이면은 24기가. 그러면 뭐 영상 다 쓰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우리가 SD 카드의 속도가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속도를 좀 이따가 SD 카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SD 카드의 경우에는 그 이 정도 속도가 안 나와요. 이 속도가 이거를 그러니까 초당 480메가씩이나 넘길 수가 없어요. 이 속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러면은 그 답이 없겠죠.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주게 되는 방식을 우리가 그 코드,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든 뭐 비슷한 부분 잘라낸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최대한 영상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코더라고 부르고 디코더는 말 그대로 그 압축된 영상을 풀어주는 걸 디코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코덱에 따라서 영상의 화질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그 영상이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에서 안 불러와져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이렇게 영상에서 방에서 질문을 받다 보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코덱이 없을 경우 아니면 코덱이 문제가 나는 경우 코덱이 충돌이 나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코덱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컨테이너는 뭐냐면 이
우리가 혹은 확장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뭐 별점 WMV 아니면 뭐 MTS, MP4, MKV 뭐 이런 것들이 뭐 AVI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 MOV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자예요. 얘네들 컨테이너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파일을 담아 주소하고 하는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덱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종이에 있는 글들의 그런 어떤 암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호 아니면 이제 그 넣는 그 짐에 포개는 방식 이런 게 코덱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랑 코덱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하는데 보통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저 이 영상이 프리미어에서 안 열리는데 왜 이러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코덱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봐요. 근데 코덱이 뭔데요? 뭐예요? 이러는데 MP4요? 아니면 뭐 AVI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코덱이 아니고 컨테이너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문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 문서가 어떻게 암호화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프리미어나 이런 데서 불러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덱이 뭔지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코덱을 주로 쓰는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코덱은 뭐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지만 사실 요새 많이 쓰이는 것들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이제 주요 코덱은 로스리스라고 있고 무손실 압축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압축 없이 그대로 놓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용량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H.264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옛날에도 많이 쓰고 지금도 많이 쓰는데 이제 FHD 화질에서 굉장히 뛰어난 용량 대비 성능을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 무손실 압축의 경우에는 이제 한 지금 똑같은 파일이에요. 똑같은 파일인데 이게 무손실 압축 이게 한 1기가 정도고 이거는 이제 그 똑같은 영상인데 80메가죠. 용량이 몇십 분의 1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H264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K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4K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용량이 좀 커져요. 4K에서는. 그래서 그 FHD만큼 그 좋지가 않아서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264를 대체할 H265에서 많이 나와서 그 이거는 이제 4K에서 용량 대비 성능이 좋아서 차세대 코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레스 코덱이라는 코덱이 있는데 애플사에서 만든 코덱인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왜 굉장히 좋냐면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작은 건 좋은데 문제는 용량이 작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용량이 작겠죠. 용량이 작은 이유는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화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화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그 압축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압축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면 H264 같은 경우에는 이 압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영상이 있고 다음 장면, 그러니까 1장면이 있고 2장면이 있잖아요. 그럼 1장면, 2장면 넘어갈 때 사실 어느 정도 영상이란 거는 비슷한 화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H264 같은 경우에는 그 1번하고 2번 장면에서 같은 부분은 없애고 같은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얘 같아 이하 동문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 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만 해놔요. 아니면은 이 장면 옮겨왔으면 이렇게 옮긴 거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냥 여기서 여기로 옮겨갔음 이렇게만 딱 냅두고 끝내고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컴퓨터에서 이거를 그 다시 영상으로 재생을 시킬 때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그 시스템 부하도 많이 걸리는 코덱들이에요. 그래서 이 H264나 265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스템 부하가 굉장히 크거든요. 반면에 프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영상 하나하나를 다 담는 그러한 사진 하나하나를 다 담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는데 이 담는 그럼 어떻게 용량이 줄어드냐면 다른 방식으로 줄여요. 그건 이제 좀 많이 복잡한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크로마 샘플링이라고 하는 그런 크로마 샘플링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편집 프로그램에 얹혀놨을 때는 H264나 H265보다는 프로레스 쪽이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레스 이 H264, 265 같은 경우에는 그 H264로 한번 영상을 만든 다음에 프리미어에 얹히고 다시 264로 코덱을 할 때 여기서 한번 깨진 게 다시 깨지다 보니까 두 번 깨져가지고 되게 손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프로레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되고 있고 편집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얘는 이 H264나 H26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집용으로 쓰기보다는 보통은 그 우리가 최종본 그러니까 최종 영상 다 만들고 나서 렌더링 할 때 보통 H264나 265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프로레스로 많이 하게 됩니다.
편집을 할 때는 프로레스를 저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프로레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맥에서만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도비에서 정식으로 프로레스로 만들 수 있게끔 바꿔주고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카메라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덱은 아니에요. 코덱은 아닌데 그 카메라 그 사진의 카메라 로우 파일처럼 여기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후보 정할 때 좋아서 카메라 로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 로우 이제 그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카메라 로우로 파일 보통 많이 쓰죠. 카메라 로우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카메라 로우로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레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비트레이트는 그 인코딩 시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고 이제 722 14fps는 약 2mbps라고 하고요. 뭐 대충 뭐 이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요.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1080p잖아요, 그죠? 그럼 4K면은 이거보다 2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4K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계산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그 한 4K 같은 경우에는 한 25mbps 정도? 그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좀 이따가 역시 이것도 프리미어 프로 할 때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설명하게 될 내용은 이제 노출의 3요소인데 이 노출의 3요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영상 편집만 하실 건 저는 편집 위주로 할 건데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행 영상을 찍는다 그럼 보통 자기가 영상을 찍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